저는 모드의 노코드 두 번째 모더레이터 네, 이소정이라고 하고요. 저도 희철님, 앞서 발표했던 희철님과 곧이어 발표하시게 될 주영님처럼 창업을 하다가 이런 노코드 툴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분과의 차이점을 뽑아내자면 저는 개발자 출신이라는 게 살짝의 차이점일 것 같은데 제가 개발자로 일을 하다가 창업을 하게 되면서 노코드 툴에 대한 필요성을 좀 뼈저리게 느끼게 됐고 그거에 대한 과정 그리고 여기서 제가 사전 질문 받았을 때도 몇 가지 봤던 것 같은데 왜 하필 많고 많은 노코드 툴 중에서 지금 버블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방금 말했듯이 평범한 컴퓨터공학과 학생이었어요. 사실은 성적 맞춰서 컴공에 입학하게 됐긴 했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선배들 중에서 개발자가 되신 분들이 프라우드가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보기 좋았고 또 뭔가 기술직이라는 것 때문에 컴퓨터공학과 괜찮고 이제 개발자로서의 커리어를 밟아 나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조금씩 문득 드는 생각이 코딩이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조금씩 했거든요. 그 이유는 제 주변에 진짜 코딩을 좋아하고 개발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막 교수님이 내주신 엄청 어려운 코딩으로 풀어야 되는 수학 문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코드를 짰는지, 막 내 코드 한 줄이 얼마나 완벽한지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걸 엄청 좋아했는데 저는 뭔가 거기서 재미를 느끼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를 만들어내는 거에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게 좀 나랑 맞나? 라고 생각을 할 때, 한 2, 3학년쯤에 만났던 동아리가 바로 이 멋쟁이 사자처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개발자이시거나 아니면 개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멋쟁이 사자처럼은 비전공자분들한테 아이디어가 있을 때 실제로 코딩을 배워서 프로덕트로 만들 수 있도록 그 개발의 문턱을 낮춰주는 하나의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지원을 해서 한번 배워보니까 그제서야 코딩이 좀 재밌더라고요. 그 전에는 막 과제 해결하고 뭐 수학 문제를 컴퓨터로 풀고 이런 거는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커리큘럼이 자기가 생각하는 프로덕트를 아이디어화하고 그걸 기획해서 만들어보고 출시까지 하는 게 이 멋쟁이 사자처럼의 커리큘럼이거든요. 이때 처음으로 컴공과에 온 게 너무 뿌듯하고 너무 재밌고 그래서 내가 코드를 짜는 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구현해내는 걸 좋아하는구나. 저는 이때 느낀 건 내가 개발자보다는 어쩌면 그 MVP 만드는 자체를 즐기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3학년, 4학년쯤 되다 보니까 취업 준비랑 창업이랑 기로에서는 이것저것 찍먹해보는 그런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뒤에 코딩의 재미를 좀 붙여서 뭐 네이버에서 교육생으로 전국에 몇 명 뽑아서 취업을 시키는 그 프로그램에 합격을 해서 이제 열심히 취업 과정을 밟았는데 이제 네이버 측에 마지막 최종 결과가 나오고 제가 인사팀에 출근도 안 해본 사람이 이제 막 퇴직을 하겠다고 채용 절차를 중단해달라. 저 네이버 안 가겠다.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유는 지금 살짝 잠깐의 후회가 좀 들긴 하는데 창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크게 3번의 창업을 하고 이제 앞에 2번은 무너졌던 그런 경험을 짧게 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능력 기반의 창업이었어요. 저는 대학생이고 코딩밖에 할 줄 모르던 사람이었으니까 제가 뭔가 돈을 받고 물건을 서비스를 파는 거는 홈페이지 외주 정도가 적당하겠다. 그래야 좀 안 부끄럽겠다 해서 첫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영어는 좀 프리랜서였죠. 근데 이거를 하다가 빨리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에이전시 사업은 인력으로 돌아가는 사업이고 굉장히 많은 각 분야의 전문가, 프론트엔드, 백엔드 뭐 이런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로 돌아가는 프로세스인데 저는 저 혼자 했기 때문에
개발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풀스택이 거의 유니콘 동물을 찾는 것과 같다. 그래서 풀스택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을 요하고, 저도 실제로 뭐 대학생, 아무리 네이버에서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혼자 프로덕트를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경력이 별로 없었으니까 돈도 사실 별로 안 됐고 해서 개발자인데 코딩 때문에 첫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창업은 데이터 기반으로 승부를 보자 해서 어느 날 네이버 데이터 랩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요새 뭐를 필요로 할까, 뭐를 돈을 주고 쓰고 싶을까라고 검색을 했는데 꽃 정기구독이라는 키워드가 한 달에 6만 명이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6만 명 숫자를 딱 보고 인터넷에 막 꽃 정기구독을 검색을 해보니까 뭔가 그렇다 할 시장의 지배자가 없었어요. 꾸카라는 그 한 업체 말고는 2인자가 좀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은 느낌인 것 같아서 요 6만 키워드를 다 꾸카한테 줄 수 없다. 내가 2인자, 3인자라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와디즈 펀딩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양재꽃시장에 찾아가서 도매가 보고 어느 정도 마진을 남길 수 있는지 이것저것 따져본 다음에 그 6만 명 검색한 사람 중에서 1000명만 이제 어떻게 설득을 해서 10,000원씩만 받으면 이게 구독이었잖아요. 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패기롭게 와디즈 펀딩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가셔서 꼭간 쳐보면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1000% 정도 달성을 하고 주변에서도 이거 빨리 홈페이지에서 다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해라 했는데 그때 사실 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 혼자 프론트 개발하고 백엔드 서버 세팅하고 데이터베이스 붙인 다음에 이거를 정기 결제를 붙이고 이 과정이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개발자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이것도 코딩의 벽에 부딪혀서 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창업은 아니겠지만 이제 세 번째 창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페인 포인트 기반으로 제가 여러 번 창업을 하다 보니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은 아무래도 SNS 마케팅인데 그중에서 인스타그램에서 사람을 모으는 거, 팬층을 모으는 게 처음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엄청난 노가다가 필요합니다. 막 예비 고객들한테 가서 좋아요도 눌러주고 소통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개발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이거 함수로 만들어서 반복문 때리면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거를 자동화를 해야겠다 해서 프로그램화를 만드는데 이건 제가 지금까지 유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중간에 개발자를 한 분 만나요. 그래서 개발자분께 제가 만들고 있던 것과 그분이 생각하는 거를 이제 같이 합쳐서 만들어서 이거는 지금 매출이 6개월 정도 됐는데 600만 원 정도? 월 600이 쭉 이제 유지가 되는. 근데 직원이 CS 직원 한 명밖에 없어서 딱 제 생활비를 담당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창업을 거치고 제가 생각한 거는 실패 요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앞에서 홈페이지나 프로덕트를 만들 때 힘을 빼지 말자는 거였어요. 지금 이 세 번째 창업이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프로덕트를 남이 빠르게 만들어줘서 제가 모객 그리고 뭐 CS 운영 마케팅을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힘을 빼지 말자가 여러 번의 창업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런 피드백이었고 실제로 진짜 풀어야 될 문제는 앞에서 프로덕트를 만든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최소 기본 조건이고 그 뒤에 이제 고객을 어디서 데려올지 어떻게 구매시킬지 막 이런 게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힘을 쏟기 위해서는 최대한 앞에 프로덕트 만드는 단계를 가볍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 사례 말고도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유니콘이거나 유니콘이 될 기업들, 토스도 랜딩 페이지 하나 만들어서 저희 간편 송금할 건데 서비스 참여하실래요? 라고 했을 때 반응이 와서 그제서야 이제 만들기 시작했던 거고 배달의 민족도 그냥 선택해서 구매하는 게시판 기능처럼 만들었다가 사람들이 주문하면 뒤에서 막 직접 전화해서 저기 배달로 대신 시켜줘
요렇게 시작을 했었고, 마켓컬리도 제가 패스트 캠퍼스의 창업가 그런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마켓컬리 대표님이 직접 말하시기를 쇼핑몰 빌더 있죠. 카페24 같은 거, 그런 걸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 다 간단하게 MVP를 만들고 그 뒤에 진짜 이런 마케팅이나 고객 획득에 좀 더 집중을 했다라는 거를 공통점을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한 게 그러면 개발에서 힘이 엄청 빠져버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했는데 그때 발견한 게 바로 이 노코드였어요. 그래서 노코드를 엄청 막 윅스, 뭐 아이맵, 버블 여러 개를 엄청 많이 써봤는데 진짜 개발자인 제가 처음으로 막 밥그릇을 걱정할 정도로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뒤에 이제 설명해드리겠지만 개발자들의 밥그릇은 뺏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노코드가 이 앞에 프로덕트 만드는 단계에서 힘 빼는 걸 줄여주는 툴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를 빨리 다른 사람들한테도 같이 알려줘야지. 왜냐면 저는 우리나라에 창업자가 많아지는 게 뭔가 저의 원대한 소망이면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요 노코드를 알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하나를 찝어낸 툴이 바로 이 버블입니다. 왜냐면 이 왼쪽이랑 오른쪽이 실개발과 버블로 만드는 프로덕트의 차이점인데 홈페이지나 프로덕트를 만들 때 크게 두 가지 파트가 있을 것 같아요. 앞단을 만드는, 화면을 만드는 걸 프론트엔드라고 하고 이제 뒤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를 백엔드라고 많이 하는데 이 프론트엔드를 제대로 하려면 따라가야 되는 로드맵이 맨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이고요. 그 옆에 있는 이 로드맵 사진은 이제 백엔드를 할 때 배워야 할 지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마 개발자분들은 여기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4년 전체로 이제 배운 게 이 옆에 있는 두 가지 큰 그림입니다. 근데 제가 이 4년을 버블을 한 달 배우면 이 옆에 있는 이 4년짜리 커리큘럼이 다 커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버블을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나중에 희철님이 방금 전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언젠가 진짜 MVP를 버블로나 노코드 툴로 만들었을 때 스케일업을 확 할 단계가 오면은 그때는 실제로 코딩화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투자를 받건 뭐 개발자를 모시건 개발화를 할 텐데 그 프론트엔드랑 백엔드가 버블은 명확하게 나눠져 있고 그래서 프론트엔드 화면을 드래그앤드롭으로 뭐 만들고 백엔드나 기능은 데이터 워크플로우로 이렇게 짜는 형태로 실제로 개발이랑 프로덕트 만드는 과정은 똑같은데 딱 코드만 빠진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버블을 선택을 하게 됐고 나중에 향후에 개발자를 채용을 하시던지 스케일업을 해서 외주를 뭐 맡긴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PM 없이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아마 지식이 쌓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버블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여러 기관에도 막 강의를 하러 다니고 있던 와중에 희철님이 마침 이런 저의 생각을 읽으셨는지 같이 이런 노코드를 알려보자 라는 거를 제안을 해주셔서 모두의 노코드에서 여러분들께 비영리로 비영리로 뭐 제 교육은 나중에 뭐 유료겠지만 그래도 무료로 모두의 노코드에서 제 지식을 엄청 최대한 많이 공유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Pay It Forward 문화에 동참해 주셔서 많이 노코드 시장, 노코드 문화를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